네, 화면 공유 잘 됐죠? 잘 보이시죠? 네. 어제부터 저희 또 이제 그러니까 겨울방학 맞이해서 교육랩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교육랩이 그 이전에는 아이 건강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앞에 버전이 있었던 것이 조금 더 다각도로, 저희 그때 이렇게 막 웰니스랩 나오기 전에 그 프로젝트 구구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 생에 걸쳐서 우리의 이런 건강을 그 삶의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올 것이라는 거에 첫 번째가 그로잉랩이었고, 이제 나머지 청소년기를, 이 성장기를 지나서 나머지의 이런 전 생애를 관리하는 이게 웰니스랩이 이제 1월에 정식 출시가 예정인데, 어쨌든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그 웰니스랩이었다면 오늘은 그로잉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로잉랩은 나온 지 2년 정도, 출시된 지 2년 정도 됐고,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상시로 가능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이제 지금 겨울방학 맞이해서 프로모션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은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뭘 해주고 싶으세요? 좋은 교육, 좋은 환경, 경제적인 여유? 그런데 이런 선물은 어떨까요? 건강한 시간. 건강이 아이의 꿈과 미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성장기부터 키우는 평생 건강자산. 그로잉랩. 그로잉랩은 성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이랩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인바디로 성장 유형과 체성분을, 엑스바디로 자세 밸런스와 체형을, 뷰노로 아이의 뼈나이 유사 사례를, 엔큐로 생활 속 영양 상태를, 1대1 컨설팅으로 맞춤 영양까지, 그리고 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장 지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맞춤 운동과 바른 식습관 실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이렇게 다각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이는 한도에 자라는 게 아니니까. 시작이 빨라지면 건강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지금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개인 맞춤 건강성장 플랫폼 그로잉랩. 영상에 보신 것처럼 사실 영상에 모든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그 웰니스랩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맞춤이 가장 큰 포인트인 거예요. 평균에 맞춰서 이 아이의 그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웰니스랩이 개인의 그 혈액 데이터와 인바디 데이터가 지금 이제 기반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로잉랩도 마찬가지로 마이랩이라든지 인바디 데이터나 엑스바디 데이터, 그리고 수골까지 들어가서 이 아이의 그 맞춤으로, 1대1 맞춤으로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키즈 산업에서 아이의 그쵸? 그러니까 인구? 그런, 출생률 이런 것이 적어졌지만, 사실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뭐, 텐포켓 키즈라든지, 골드 키즈라든지, 아이 하나에 들어가는 그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내가 아이가 없어도 내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누군가에게 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죠. 너무 작아도 걱정이고, 너무 이렇게 안 먹어도 걱정이고, 많이 먹어도 걱정이고, 근데 빨리 커도 걱정인 거예요, 요새는. 예전에는 빨리 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었지만, 요즘은 성조숙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크는 것도 다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어떻게 크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자면, 아이들이 늘 똑같이 크지는 않죠. 급성장기 하는 시기가 있는데, 가장 많이 크는 시기는 물론 태아에서 제일 많이 이제 자라고, 그 다음에는 태어나서 이제 돌까지 그 1년 과정이 가장 많이 그 성장률이 높은 시기죠.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로 둬야 될 그 시기 중에 하나는 사춘기 때, 그때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급성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포인트를 맞춘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장기에는. 그거를 놓치게 되면은
그쵸. 아이가 10cm 클 게 5cm가 큰다든지, 최종 키에서 5cm는, 그러니까 뭐 17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cm 더 큰 175와 170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산기는 이 계산하는 방식은 다 아시잖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그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 그 소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시면은, 뭐 요즘은 뭐 유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뭐 엄마가 크니까, 뭐 아빠가 크니까, 아니면 엄마가 작으니 이런 식으로 유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그러니까 신뢰라기보다는 거기 근거가 있다고, 성장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유전은 23%밖에 차지하지 않고, 나머지 77%는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웰니스 랩에서도 나오잖아요. 유전은 건들 수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건강이 개선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의 성장도 환경, 영양, 운동이 그 이제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그래서 그 뭐 내 아이가 뭐 우리는 뭐 부부가 작은데 내 아이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진짜 뭐 이것저것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영양이 31%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려줄 때 쉽지 않죠. 이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뭐, 곡류를 매일 2, 4회 정도, 고기를 이렇게 막 종류별로 다르게, 차릴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저도 능력이 되면 이렇게 차려주고 싶더라고요. 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차려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잘하면 잘할수록, 이 선호도가 너무 이제 극명하게 고착화되니까 뭐 그쵸. 저는 이제 중학생 아들을 키우니까 고기 반찬이 없으면 그날은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늘 이제 고기 반찬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먹이고 싶은 것과 아이가 먹는 거는 너무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키성장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먹이고 싶냐면은 키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있어야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도 재료가 있어야지 잘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단백질이 제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 사실은 단백질은 우리 세포의 재료기도 하지만 성장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뼈가 자라는데도 칼슘으로만 크진 않죠. 칼슘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잘 형성이 되는 게, 그 성장이고요. 그리고 뼈라는 게 결국에는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같이 균형 있게 들어와야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비타민 C와 함께 만나서 단백질이 만나서 콜라겐이 형성됐을 때 이렇게 탄력 있게 잘 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성장할 때 이게 그 비타민 C가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허벅지 쪽에 보면은 튼 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이게 재료가 부족하니까 이게 신호가 줘서 뼈는 자라는데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살이 드득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양이 그만큼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과 철이 만나서 헤모글로빈이 형성이 되면은 혈액이 잘 돌아야지 각각의 세포한테 영양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좋은 지방이 만나서 세포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짧게 넘어가고, 미네랄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비타민뿐만이 아니고 미네랄도 각각 하는 역할이 있죠. 칼슘은 당연히 뼈의 재료가 되고, 그리고 혈액의 그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 아이의 뭐 성장도 마찬가지지만 건강 자체도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뭐 철, 오메가3 이렇게 그 미량 이런 미네랄들이 곳곳에서 성장에 다들 요소가 된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챙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이 반찬도 해보고 저 반찬도 해보고 이것도 먹여보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식습관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아요.
아침 결식률도 클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가 너무 잘 돼 있죠.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뭐죠. 못 먹어서 못 큰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먹고, 좋지 않은 걸 많이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그 성장에 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소 섭취율도 훨씬 많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보니까 성장에 아직 앞에 이제 보셨던 그런 영양소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크기 힘들고 그리고 자세도 마찬가지죠. 자세 그 아이들 이렇게 스마트폰 그 자세들. 그것 때문에 우리 엑스바디를 찍어봐도 아시겠지만 그 손해보는 그런 손실되는 키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자세 때문에. 자세가 잘못되면 성장에 좋은 요인을 끼칠 수는 없는 거겠죠. 10세에서 19세에 중에서 척추 측만 환자가 40.2%라는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못된 자세 때문에 키성장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조숙증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습관이나 환경 호르몬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도 딸 키우시는 분들 많이 보시면은 초등학교 2학년 전에 성조숙증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거의 웬만하면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도 하고 조금 이제 다른 또래보다 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해야지 만약에 이제 성조숙증 판별이 되면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그게 혜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나서 검사를 하면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전에 웬만하면 검사를 다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성조숙증 만약에 그 판별이 난다 해도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경각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외부에서 호르몬을 넣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그죠. 긍정적인 영향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닌데, 물론 필요한 아이들도 있지만, 기준 없이 그 수치만 보고 하는 거는 이 아이의 그 전체적인 삶에서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소화비만이 점점 그러니까 뭐 성인병이라는 게 이제 성인이 주로 잘 걸리는 그런 대사질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병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대사질환이라고 보통 대사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이런 먹거리 때문에 지방간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근데 먹거리 중에서 애들은 뭐 지나치게 뭘 많이 먹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액상과당이라든지 그 뭐 음료나 간식에 있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합성 첨가물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액상과당은 바로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그 가운데에 이제 메커니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간에서는 하는 역할들이 너무 이제 부하가 되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아둘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비만 질환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어머, 이게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지방세포가 왜 성장의 발목을 잡냐면,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예전에는 이제, 뭐, 살찌면은 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뭐, 포동포동 하면은 나중에 쑥 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재료가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면은, 지방세포에서 렙틴을, 이렇게, 이제 분비하잖아요. 렙틴은 이제 식욕을 조절하는 이제 호르몬인데, 오히려 지방세포가 더 과다하게 많아졌을 때는 이제 식욕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혹시 10% 인간이라고 요 책을 보셨죠? 여기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체중인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그러면 식욕을 해서 더 먹을 게 안 땡겨야 되는데 왜 자꾸 먹을 게 땡기냐. 그게 그거죠. 인슐린도 저항성이 생기는 것처럼 인슐린이 제대로 이제
일을 못하는 것처럼 렙틴 또한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됐을 때는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식욕 제어가 안 되고 이제 계속 뭔가를 이제 먹어야 되는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을 계속 먹게 되면 또 이제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생식 호르몬의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뒤에 이제 그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은 그 빨리 이제 이 성장판에 신호를 주게 돼요. 빨리 이제 골 형성을 해라고. 그래서 그 이제 성조숙증이라든지 있는 애들은 다른 그 또래보다는 조금 빨리 크죠. 그 좀 이제 키가 더 큰다든지 그런 게 그 다른 애들보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빨리 이제 지나치게 빨리 커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성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좋지 않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조숙증 진단 받는 비율이 41배가 급증을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여자보다 남자아이가 18배가 더 높대요. 보통은 성조숙증은 여자아이들이 더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했더만 근데 이제 연간 성조숙증 증가율이 여아가 16배, 남자아이들이 12년간 이제 83배가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그쵸.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여자아이들이 표시가 나서 그렇지 사실은 남자아이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참, 좀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성조숙증 때문에 이런 이제 억제하는 주사도 맞지만 작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도 굉장히 많이 마치잖아요. 주변에 보니까. 이 성장 호르몬이 그쵸 그, 뭐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키 크는 주사가 효능이나 효과가 확인된 바가 없다. 특히 97%는 비급여 처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성장 관련해서 막 공부를 할 때 찾아보니까 거의 뭐 2년 정도 이제 맞아야 되고 호르몬이니까 2년 정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일 호르몬이니까 매일 이제 주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의 1년에 이또 이제 보험이 된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1년에 거의 이제 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비용이 들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사실은 잠시만요. 네. 네. 성장 호르몬이 사실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부작용이 없다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부작용이 있으니까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뼈의 개수가 이렇게 다르대요. 태아 있을 때는 800개를 뼈를 가지고 우리가 뱃속에서 자라고 이제 태어났을 때 300개에서 점점 이게 성장판이 닫히고 뼈가 이렇게 합체를 하면서 어른이 되면 206개까지 형성이 되고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는 이제 이제 뼈 끝단에는 다 성장판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극을 줘서 뼈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뼈 끝에 보면은 이렇게 태어났을 때 말랑말랑하게 연골 조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점점 이제 골 형성이 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포동포동한 아기의 손을 엑스레이 찍어보면 사실 이렇게 뼈들이 붙어있는 너무너무 귀엽죠. 막 안에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저 손 가지고 어떻게 뭘 잡나 싶지만 저게 자라면서 손이 커지고 그러니까 손뿐만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장판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이런 사이의 공간을 이제 점점 이제 메꿔져 가는 게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7살, 16, 13살, 15살, 19살에 그 수골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 사이의 틈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성장이 이제 몇 살까지 진행됐다라고 판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클 때는 키 크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키 크는 데뿐만이 아니고요. 근육 성장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재생을 하고 유지하는데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죠.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성장이 끝난. 근데, 그러니까 성장이 끝난 어른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한테 이 성장 호르몬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세포를 이제 그죠. 밤에 잘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이렇게, 단어가 잘 청소를 하고,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디키 거의 이제 끝나가시겠지만, 이렇게 살 빼는데도, 이제 체중 감량하는데도 성장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애 전반에 필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제제가, 사실은 키 크는 주사는 아니라는 거야. 성장 호르몬 언제 처방을 하냐면, 성장 호르몬 자체가 안 나오는 결핍증이 있는 그런, 그죠. 질병의 관점에서 처방을 하는 치료제라고 보면 의약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성장 호르몬이 이제 잘 나와야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그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잠시만요. 성장이 이제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이런 병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처방하는 치료약이고, 여기 이제 3번 그림에 보시면은 집에서 피하 조직에 꾸준히 주기적으로 주사 부위를 순환하면서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피하 조직이 많은 그런 부분에 이제 매일매일, 뭔가 엉덩이나 배나 이런 데에는 지방 조직이 많잖아요. 허벅지, 이런 데를 이제 계속 사실은 이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매일 낳는다고 보시면 되는 게 무슨 짓이에요, 그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쵸. 진짜 우리가 참 진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게 성장 호르몬을 오랜 시간 과다 투여하면은 이제 이런 소아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종 관절통, 식은땀, 급상승된 배고픔, 두통, 빠른 심장 박동 등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참 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하고 지금의 아이들이 크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요. 성장의 시기가 2년이나 앞당겨졌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를 이제 조금 이제 그 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신경을 쓰시긴 하지만 그 옛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애들 뭐 중학교 특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들을 키우니까 애들 뭐 고등학교 가도 큰다. 지금 뭐 안 크는 거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초기에 제가 서두에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아이들이 그 키 크는 보통의 예전의 시기가, 그쵸? 시기가 2년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들을 봤을 때, 어느 순간부터 머리에 이렇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났거든요. 그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보통은 이제 뭐 5, 6학년 때 나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뭐 4학년 때부터 이런 호르몬 냄새가 나는 게, 너무, 진짜 이거는 뭐지 싶었는데, 그만큼 아이들의 급성장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고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야. 영양을 충분히 넣어준다든지,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든지, 그리고 그쵸. 뭐,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키는 사실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씩 크긴 했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큰다고 해서 최종 키가 훨씬 더 컸다든지 그런 건 아니래요. 최종 키는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여기 이제 그래도 나와 있지만 이제 남학생의 경우 이제 만 17세, 16세, 17세가 성장 고점기고 여학생이 만 13세, 14세였다면 2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 이 아이의 성장 시기를 굉장히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소화 비만 같은 걸로 빨리 이렇게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또 애들 성장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받은 아이에 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유의적으로 높았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높이는 게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 그 16세 이전에는 아이들 레포트에 성장 호르몬, 성장에 관련된 미생물이 그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고 그 지표가 낮다면은 조금 더 외부적으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에서 이제 조금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 가지를 안다 해도 이게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너무 좋죠. 성장 역량이 제대로, 그러니까 뭐라도 먹으면 된다가 아니고 사실은 성장 역량이 제대로 채워져야 되고, 정확한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제 솔루션이나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초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어,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어려운 거는 이 데이터가 우리도 건강검진이 뭐 한 번 받고 나면은 뭐 한 몇 주 뒤면 까먹는 것처럼 애들 사실 어렸을 때 영유아 건강검진도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 건강검진을 이제 시기별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 때 그때 잠깐이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의 성장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저도 그냥 뭐, 그냥 거기 가면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시력하고, 뭐, 그 청력 검사하고, 그게 다니까, 딱히, 뭐, 그죠.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렵죠. 그런데 이 아이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쵸, 좋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루잉랩이었고 2년 전에 나왔던 그루잉랩이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루잉랩 앱을 통해서 이 아이의 그 데이터가 다 확인이 되고요. 이제 마이랩, 인바디, 엑스바디, 뷰노, NK 지수까지 5가지의 그죠. 다섯 가지의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그 통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솔루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가 모아서 하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앱으로 한 번에 관리가 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이제 그 하는 거는 이렇게 요런 과정으로 이제 하시면 앱에서 이렇게 등록하고 하시면 되고 자녀와 이제 부모를 각각 따로 이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도 자기 거를 볼 수 있고 이제 부모도 아이의 그런 결과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랩이 어떻게 변하고 인바디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거, 그 NQ 지수도 해보면은 생각보다 스스로도 아는 거야. 내가 이거를 되게 안 먹고 있구나, 잘못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말로 잔소리하는 것보다 이 설문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를 또 학습시킬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뼈나이 이거 수고 사진 데이터를 넣어서 이 아이의 그쪽 뼈나이, 네. 뼈나이를 분석할 수 있고, 엑스바디를 통해서 이 자세가, 키에 얼마나 이제 관여를 하는가. 보면은, 그 자기 사진을 보면은 조금 이제 알잖아요. 내가 자세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근데 모르면은 뭐 넘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나면은 이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룹랩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이번, 겨울방학, 이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이런 그루잉랩의 프로그램 있고, 더해서 우리 아이 성장 나침반이라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또 툴이 또, 이제 프로그램이 또 같이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일단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루잉랩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서는 인바디, 엑스바디, 그리고 뷰노, 영양 컨설팅, 그리고 윈터 캠프,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습관성의 지금 우리 굿모닝 하는 것처럼 애들도 굿모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션처럼 해서 잘 할 수 있게 굿모닝 인증이 횟수가 20번 하면은 이제 10,000원 바우처.
이제 40번 하면은 10,000원 바우처 2개, 60회 하면은 이렇게 3개 해서 아이들도 이제 미션이 있으면은 잘하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미션을 통해서 또 바우처가 제공이 되니까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안에 그죠.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측정, 하는 이제 예약을 따로 하셔야 돼요. 예약을 하셔서 인바디, 엑스바디 이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가실 때, 병원에서 이거 수골 사진, 엑스레이 찍은 건, CD에 담아 가셔가지고, 이제 가시면은 안에 데이터를 넣어 주시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12주간 이제 굿모닝 습관 성형과 이제 데일리 위클리 그리고 엑스바디 인바디를 통해서 상담한 결과를 이제 아이가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주가 지난 뒤에 최종 측정으로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좀 미션에 대한 그런 선물도 제공받을 수 있는 좀 고학년 아이들은 재미없어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애들은 재미없어 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 애들은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뭐 미션 받고 선물 받고 이러는 게.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 지금 새로워진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 성장 나침반 분석 툴이 있고, 두 번째는 윈터 캠프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이 성장 나침반이라, 요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와, 진짜 대박이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제는 신체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관리보다는 아이의 내적인 관리도 성장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50만 건 이상 임상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갈등 원인 분석과 부모 자녀 관계 코칭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되게 되게 아이와의 그런 갈등을 분석해 준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게 됐냐면 성장기 스트레스가 성장을 늦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스트레스가 많죠. 학원 수 증가보다 아이들의 스트레스 증가율이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 학원 수가 32%가 증가했는데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60%가 증가했다는 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 몸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그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성적이고 진로, 그리고 외모나, 그리고 이제 부모와의 갈등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분석 툴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도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보다 이제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이 2.6cm가 더 큰다는 거는 청소년 시기 2.6cm는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 먹이고 사실 잘 재우기는 쉽진 않은 것 같고요. 운동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내가 아무리 잘 먹인들 아이가 스트레스가 있다면 효과적으로 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프로모션 구매하셔가지고 안에 보면은 그 앱에 QR이 있어요. 성장 프로그램 들어가시면은 들어가시면은 온라인 설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하고 이제 자녀도 합니다. 권장은 9세에서 16세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내 아이가 이런 설문에 대한 질문을 이해할 수 있다면 7세나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재는 가능하겠다 생각이 좀 들던데 어쨌든 질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9세 이상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 같은 경우엔 주 양육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온라인 레포트가 나오고요. 온라인 레포트를 가지고 전문가 온라인 설명 세션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1차가 1월 3일, 2차가 1월 17일
3차가 1월 31일, 4차가 2월 7일에 있으니까 이제 그 네 번의 설명회 중에서 이제 가능하신 그 기간을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자녀 유형, 부모 유형,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조금 관계가 이제 개선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 앱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좀 재밌더라고요. 저희 그 뭐 각자의 유형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것들이 뭐 MBTI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네,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이 아이의 뇌 그러니까 인지 구조 인지 환경, 신체 활동성, 진취성, 사회성, 실행성,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 진로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과학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전체 진로 적합도라고 해서 공학계열, 뭐, 이렇게 각각 계열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알맞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더 끌어준다면은 아이가 잠재되어 있는 것도 잘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고 싶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관심사가 있어야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관심사를 조금 끌어줄 수 있다면, 그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끌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의 성향을 알게 되면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더 이제 부드러워지겠죠. 그럼 갈등이 더 줄어들고, 그렇죠. 스트레스가 더 낮아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녀 유형이 있다면 부모 유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앞에 아이는 이제 여기 자녀는 굉장히 이제 탐험가 유형인데 이제 부모는 이제 야전 사령관 유형, 방구석 야전 사령관 유형이면은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겠다라는 게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모의 인지 구조, 인지 환경, 신체 활동성, 진취성, 사회성, 실행성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 자녀와 부모가 잘 맞고 어떤 부분에서 맞지 않는가를 안다면은 조금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사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적게 들진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이 그 뇌교육을 한번 한 몇 년 좀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의 그런 뭐 이렇게 상태나 부모의 상태, 성향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니까 이제 관계하기가 뭐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뭐 한 번에 된다든지 그냥 일회성으로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어쨌든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검사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하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학원에 어, 이제 가기, 이제 그쵸. 입학이 아니고 학원에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지 검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뭐 웹슬러 검사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 검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아이의 그 진로를 그리고 그죠? 그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찍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적어도 뭐 일에 뭐 30만 원 이렇게 상담을 한다 하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적은 비용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아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그래프를 놓고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안 맞은지가 알면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문제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게 뇌인지 적성 검사라고 해서, 그거 궁금하잖아요. 난 어떤 뇌의 타입을 가졌는가, 이제 궁금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뇌가 어떤 타입이며 어떤 일에 적합하고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리는지 알아보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적합한 진로나 직업을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 그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고
그쵸. 이 학습적인 성장까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엄청난 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 성장 나침반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윈터 캠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키즈와 팀즈 각각 나눠서 1월 24일에 운동이냐 영양이나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굿모닝 레시피 만들기나 이제 그 스피닝 클래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즐겁게 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자녀의 성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는 데일리 미션을 이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키즈 세트와 팀즈 세트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 성장 바우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 성장 바우처가 있으면은 3만 원 업차지를 하신 걸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나는 별 필요 없다 하시면은 그냥 키즈 플러스 세트, 3개월 세트가 돼 있는 거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만 8천 원이냐, 51만 8천, 52만 8천, 맞죠? 52만 8천 원이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틴즈 세트도 마찬가지로 72만 9천 원에 3개월 그 프로모션 팩을 구매를 하시는데, 3만 원 업차지를 하시면은 성장 나침반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아마 여기까지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건강 성장 골든타임이 놓치지 않게. 그리고 겨울방학이 가장 키 키우기가 길기도 하고, 키 키우기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룹랩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활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성민순 대리님, 그죠? 정말, 너무